내 나이 100살을 넘기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매일 숨쉬고 잠드는 그 공간에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는 살피지 않더군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영혼이 쉬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겹겹이 쌓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낡고 병든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후반전인 50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과거의 집착에 매여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고 산다면 그 고통은 결코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과해오며 수많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청년 같은 생기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이는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도 시들시들하게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그 차이는 대단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주변을 얼마나 맑게 비워내느냐에 달려 있었죠. 젊을 때는 무엇이든 채우려 노력합니다. 지식을 채우고 재산을 채우고 물건을 채우는 것이 곧 성공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비워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기운이 예전만 못할 때 집안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낡고 부정적인 기운들은 마치 독소처럼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에 대한 예의이자 생명의 근원인 생기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 안 어딘가에 이미 생명력을 잃었거나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물건이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쓰겠지라는 미련 혹은 버리면 벌받을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쌓아둔 그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건강과 운을 가로막는 원한 맺힌 물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건에도 각자의 수명이 있고 그 쓰임이 다하면 자연으로 돌려보내거나 비워내야 하는 법입니다. 특히 50세 이후는 인생의 가을과 같습니다. 가을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남은 생을 건강하고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들려줄 5가지 물건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원한의 기운을 뿜어내며 여러분의 기력을 쇠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누군가는 그저 노인의 잔소리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 진리는 공간이 맑아야 사람의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야 비로소 육체의 병도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조용히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늘리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정직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아낌은 독이 됩니다. 죽은 기운을 품고 있는 물건을 곁에 두는 것은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작은 오염이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탁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 탁한 기운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집이 당신에게 보내는 소리 없는 비명에 대하여 말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기고 간 옷과 유품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입었던 옷 한 자락, 손때 묻은 물건 하나를 보며 그 온기를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내가 오랜 세월 지켜본 결과 죽은 이의 기운이 강하게 서린 물건을 산 사람의 머리맡에 너무 오래 두는 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가 입던 옷을 태우거나 멀리 치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 때문이 아니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길을 분명히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피부와 가장 가까이 닿았던 물건입니다. 그 사람의 채취와 기운, 그리고 생애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고통이나 미련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옷을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매일같이 바라보며 눈물 짓는다면 그것은 떠난 이 영혼을 붙잡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당신의 생기를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한 번은 내가 아끼던 제자 중 한 명이 오랜 지병으로 고생을 하기에 그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를 서늘하고 무거운 기운이 나를 압도하더군요. 살펴보니 벽면 한쪽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복과 외투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의 얼굴색은 흙빛처럼 어두웠습니다. 나는 그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옷을 붙들고 있는 한 자네의 병은 나을 수 없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자네의 생명을 갉아먹는 집착일 뿐일세라고 말이죠. 물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은 정지되어 있고 차갑습니다. 반면 삶의 기운은 흐르고 따뜻해야 합니다. 차가운 기운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공간의 흐름이 막히게 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면역력과 정신 건강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특히 50세가 넘어 기력이 쇠해지기 시작할 때 이런 음습한 기운에 노출되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집니다. 떠난 이를 기리는 마음은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 속에 두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위한다면 그분이 남긴 물건들이 좋은 곳에 쓰이도록 기부하거나 정중히 예를 갖춰 태워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떠난 이는 평안히 저 세상으로 가게 하고 남겨진 이는 다시금 삶의 활력을 찾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꼭 죽은 이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과거에 겪었던 큰 비극이나 아픔이 서린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했을 때 입었던 양복,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지니고 있던 물건들. 사람들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때의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다시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건에 맺힌 오한기, 즉 원한의 기운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장롱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죽은 기운이 고여있지는 않은지, 나를 슬프게 만드는 과거의 파편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워내야 채워집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 비로소 따뜻한 햇살이 당신의 방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디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그 낡은 옷가지들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자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살아있는 이들의 생기로 가득 차야 하는 공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매일 몸 안으로 복을 밀어넣는 그릇,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방 찬장에 이가 빠진 그릇이나 미세하게 금이 간 접시를 아깝다는 이유로 여전히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조금 깨진 건데 어때? 나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그릇을 내놓는 그 습관이 당신의 수명과 재물복을 조용히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밥그릇은 단순한 식기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복록과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 여겼습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이 깨져 있다는 것은 담아야 할 복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그 상처난 틈새로 부정한 기운이 스며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입술이 닿는 곳이 거칠고 날카로운 그릇으로 식사를 하면 우리 무의식은 스스로를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이 복을 내려줄 리 만무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품격은 거칠애가 아니라 정갈함에서 나옵니다.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력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가 빠진 그릇은 풍수적으로 파쇄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는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하는 일마다 마무리가 흐지부지되게 만들며 결국에는 육신의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그런 물건이 있다면 오늘 당장 신문지에 싸서 정중히 버리십시오.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독을 타는 행위입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동양 철학에서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외부의 기운을 반사하고 집안의 기운을 조절하는 아주 영험한 물건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너무 오래되어 빛을 잃은 거울, 겉면이 깎이거나 얼룩져서 사람의 형상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울, 혹은 금이 간 거울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거울이 맑지 못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정신도 맑을 수 없습니다. 탁하고 일그러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신체 에너지는 그 왜곡된 파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왠지 모르게 머리가 무겁고 기력이 떨어지며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면 그것은 거울이 뿜어내는 음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안방이나 거대하게 자리 잡은 거실 거울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것은 집안 전체의 생기를 흡수하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깨진 유리나 거울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그 예리한 기운이 매일 당신의 눈과 마음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환경에 지배당하기 마련입니다. 정갈하고 깨끗한 거울은 당신의 신수를 맑게 하고 정신을 또렷하게 하지만 낡고 부서진 거울은 당신의 혼을 흩뜨려 놓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정신의 힘으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 몸의 병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노학자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식기와 거울만큼은 항상 최고로 깨끗한 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하고 하늘도 나를 살핀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지요. 그 말대로 그는 90이 넘도록 맑은 정신으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화장대를 차분히 둘러보십시오. 상처난 그릇이 당신의 복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흐릿한 거울이 당신의 생기를 앗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깝다는 미련을 단칼에 잘라내십시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깃든 불운과 병마의 씨앗을 뽑아내는 것이라 믿으셔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정갈한 음식을 담고 맑은 거울 앞에 당당히 서는 것. 그것이 바로 100세 인생을 건강하게 누리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생명력을 잃은 식물과 마음의 상처가 박힌 가시 돋친 선물들입니다. 집안에 식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 푸른 생기를 얻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관리가 소홀해져 말라 죽은 화분이나 시들어버린 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에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생기를 잃고 갈색으로 변해버린 잎사귀나 썩어가는 뿌리는 그 자체로 멈춰버린 시간과 패배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풍수적으로도 죽은 식물은 사기를 발산하여 집안의 흐름을 막고 그곳에 사는 사람의 호흡기 질환이나 우울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에 순행하는 기운과 공명해야 하는데 집안 곳곳에 죽은 생명의 잔해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몸도 그 시든 잎사귀처럼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생명을 다한 식물은 정중히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살아있는 당신의 수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5번째로 말씀드릴 오한기가 서린 물건들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배신을 했거나 혹은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물건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물건이 무슨 죄냐, 비싼 것이니 그냥 쓰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건에는 그것을 주고받을 당시의 감정과 그 사람의 염원이 깃들게 됩니다. 당신을 시기하던 사람이 준 장신구,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 떠난 동업자가 선물한 그림, 혹은 나를 모욕했던 이가 남기고 간 기물들, 이런 것들을 집안에 두고 매일 마주하는 것은 매일 아침 독약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무의식 속에서는 과거의 분노, 수치심, 슬픔이 되살아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마음의 상태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분노가 치밀 때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슬픔이 차오를 때마다 기혈의 흐름은 엉망이 됩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마음의 평화가 곧 장수의 비결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의 매개체를 집안에 모셔두고 어떻게 평화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몸속에 가시를 박아둔 채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명품이라 해도, 아무리 귀한 골동품이라 해도 당신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보물이 아니라 흉물일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인 50세 이후에는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하지만 그 관계의 찌꺼기가 남은 물건들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집안은 당신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 나를 공격하는 에너지를 가진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나를 미워했던 사람의 기운이 서린 물건을 치우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병마의 근원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간혹 그 사람이 준 물건을 버리면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당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과거에 나쁜 인연이 남긴 흔적을 깨끗이 지워내십시오. 그것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정화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죽어버린 식물이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나빠지는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잠을 방해하고 기력을 빼앗아가는 주범들입니다.
과감해지십시오. 비워진 그 공간에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따뜻한 기운과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년의 세월이 당신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가벼워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5가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아쉬움도 남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곧 맑은 공기와 새로운 생기로 채워질 소중한 빈자리입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보니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 곁을 지키는 것은 화려한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은 평온함과 맑은 정신뿐이더군요. 50세가 넘으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향해 수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집안의 낡은 기운을 걷어내는 작업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병마를 걷어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과거의 슬픔이 깃든 옷을 버리고 이가 빠진 그릇과 탁한 거울을 치우며 나를 괴롭혔던 인연의 흔적들을 지워낼 때 비로소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개라는 것은 흐르지 않고 고여있을 때 독이 됩니다. 물건에 막혀있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당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종종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생명력을 낭비하지 말게나. 우리가 집착하는 그 낡은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와 같습니다. 그 족쇄를 풀고 나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을 가득 채운 햇살의 따스함, 정갈한 식탁에서 느끼는 소박한 식사의 즐거움,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맑고 평온한 내 얼굴, 이런 것들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자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물건을 살 때도 신중해야 하지만 버릴 때는 더욱 단호해야 합니다. 버림으로써 얻는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지혜가 싹 닿습니다. 만약 지금 몸이 어딘가 아프거나 마음이 우울하여 길을 잃은 기분이 든다면 오늘 내가 말한 것들 중 하나라도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노을은 슬픈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보금자리를 원한 맺힌 기운들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가볍게 그리고 맑게 사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이 노인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집이 죽은 과거의 박물관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대신 오늘이라는 살아있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정화될 때 당신의 수명은 늘어나고 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안녕히 그리고 평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늘 봄날의 숲처럼 싱그럽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